자, 이번에는 최근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생성형 AI 및 초거대 언어 모델 처리를 위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새로운 컴퓨팅 구조를 제안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SK 하이닉스 메모리 솔루션 담당 임의철 부사장님께서 생성형 AI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반도체 기술이란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와 계시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아. 일단 헤럴드 경제 70주년 축하드리고요. 여기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기막힌 게 그 앞부분에 이제 염지호 총장님이랑 정경 부사장님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먼저 깔아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연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순서를 누가 조정했는지 그분한테도 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챗GPT가 엄청나게 광풍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챗GPT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게 결국 생성형 AI 또는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거를 돌리는데 현재 GPU 갖고 돌리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업체들에서 다 현재 GPU 갖고는 좀 너무 힘들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 라고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저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챗GPT는 정말 AI 시장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도 챗GPT의 덕을 많이 보고 있고요. 이를테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어떤 구호라든가 슬로건 같은 걸 만들 때에도 챗GPT한테 야 나는 이런 식으로 슬로건을 만들고 싶어, 이거의 제품은 뭐야 라는 걸 잘 설명해갖고 입력해 놓으면은 아주 아름답게 그 엔지니어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마케팅 용어로 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비디오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비디오 뒤에 나오는 슬로건이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 챗GPT가 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실제 시스템의 시장에 뭔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혁신적인 기술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뭔가 투자자가 강력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되게 열광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시겠지만 챗GPT 같은 AI 챗봇은 여기에 그려 있는 것처럼 거대 언어 모델, 생성형 AI와 같은 아주 최근에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 메타와 같은 아주 강력한 하이퍼스케일 업체들이 강력한 투자를 하고 있고 새롭게 서비스들을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열광적인 소비자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챗GPT는 많이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챗GPT가 초기 시장, 너드들만 사용했던 어떤 초기 시장에서 실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떤 주류 시장으로 진입 중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현재는 아마 챗GPT의 서비스 비용을 구독 서비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고는 있는데, 그 돈 받아가지고는 오픈 AI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라든가 이게 타산이 안 맞는 상태다입니다. 기존 검색 서비스 대비 구글링 하는 것 대비 적어도 한 100배 이상 그 이상의 비용이 드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근데 그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처음에 GPU 사는 비용, HBM 사는 비용도 크긴 크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결국은 서비스를 하면서 운영을 계속 해야 될 텐데, 운영할 때마다 파워를 어마어마하게 먹기 때문에 그 파워를 위한 전기료, 그리고 파워를 먹게 되면은 또 열이 나죠. 그럼 그 열을 냉각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냉각 비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운영 비용이 다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약간 걱정인 게 뭐냐면은 만약에 새로운 이 GPU를 뛰어넘는 GPU 플러스 HBM을 뛰어넘는 그런 컴퓨팅 인프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은 혹시 다시 AI 겨울이 도래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AI의 겨울이 한 3번이나 왔었어요.
1950년대 AI가 시작했었는데 처음에는 뭐 알고리즘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컴퓨팅이 따라가지 못했고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가 따라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컴퓨팅, 데이터, 알고리즘이 다 준비된 상태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초거대 언어 모델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몇몇 업체들은 그 자기들의 자본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뭐 개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개발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실제로 서비스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현재 그 어떤 반도체라든가 하드웨어 자체가 갖춰져 있는가? 그건 아직까지는 조금 덜 갖춰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컴퓨터 101이라고 아주 기본적인 수업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던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하는 건 이제 데이터를 연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계산해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하고 하는 건데 이 안에서 실제로는 연산보다도 데이터를 메모리로부터 또는 스토리지로부터 이동시켜서 캐시로 갖고 오고 캐시 L2, L1으로 갖고 와서 그 다음에 CPU나 GPU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실제로 연산을 처리하는 그런 파워보다는 데이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무브먼트 하는 파워가 더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마 2018년도, 19년도 논문에 나왔던 거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아마 구글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이미 62% 이상이 데이터 이동에 파워를 더 많이 썼다.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AI 어플리케이션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대비 AI 프로그램, AI 어플리케이션들은 보다 더 데이터 인텐시브하고 보다 더 메모리 인텐시브합니다. 메모리를 더 많이 써야 되고 데이터를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벌어졌던 데이터 무브먼트에 의한 파워보다도 아마 최근에 들어가는 데이터 무브먼트에 의한 파워가 훨씬 더 증가되는 상황일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AI 챗봇 서비스의 특성을 한번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AI 챗봇 서비스, 챗 GPT는 일단 크게는 처음에 입력 이해, 뭐 제가 뭔가 질문을 하겠죠. 질문을 그러니까 타이핑을 쳐갖고 프롬프트 스테이지라고도 하는데 타이핑을 쳐갖고 집어넣으면은 이제 얘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내부에서 처리를 할 때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현재 이 모델이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모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최근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커지긴 했지만 그 1750억 개라는 게 워낙에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읽어서 처리를 하는데 그때 처음에 입력 이해할 때는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어를 써갖고 입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현재 챗GPT 알고리즘 자체가. 그래서 이때는 한 번 읽어내는 데이터를 그 내부에서 여러 번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컴퓨팅 바운드라고 여기 이때는 컴퓨팅 능력을 많이 쓸 수 있다. 메모리에 의해서 제약이 된다기보다도 컴퓨팅 제약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와 반면에 답변 생성하는 리스판스 타임 보시면은 뭐 많이 보셨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근데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이 한 번에 짱 하고 나오지 않고 단어 하나 나오죠. 저게 뭐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능이 안 좋아서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 특성상 저 단어 하나하나를 시리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저 단어 하나 나올 때마다 읽어들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그때그때 읽어들여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당 모델 파라미터 1750억 개를 읽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메모리 바운드 쪽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앞에 정병 부사장님도 메모리 바운드 얘기를 한번 하셨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도 좀 기본인 건데 근데 왜 메모리 바운드랑 컴퓨팅 바운드라는 게 뭐야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기나 그걸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y축은 성능이고 이제 x축은 이제 뭐 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히스토리.
원래 그 프로세서의 아키텍처라든가 메모리 아키텍처 구조상 프로세서는 그 무어스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높은 속도로 성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최근에 이제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한계에 부딪혀갖고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데 메모리 성능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발전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옆에다가 뭐 100배 이상의 성능 차이가 난다라고는 써 있지만 최첨단 칩일수록 저 차이가 더 커요. 이를테면은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결국은 저 GPU 엔비디아의 H100 같은 경우에는 한 330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메모리로부터 읽은 데이터를 저렇게 100번 이상 GPU나 CPU 안에 뭐 캐시에다 갖다 놓고 계속 재사용하면서 프로세싱 할 수 있는 알고리즘, 그런 프로그래밍 경우에는 컴퓨팅 바운드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자체가 한 번 쓴 데이터를 다시 안 쓰고 버리고 또 새로운 데이터를 요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근데 그 알고리즘이 바로 현재 초거대 언어 모델 생성형 AI의 그 답변 생성하는 알고리즘, 딱 그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완전한 메모리 바운드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뭔가 사전 준비를 좀 마쳤고요. 그러면은 현재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고 있고 그리고 쫙 깔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H100 GPU가 과연 AI 챗봇 서비스 처리에 적합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GPU 사용 시에 아까 응답 시간이라는 거를 그냥 뭐죠? 입력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거 이후에 답변을 다 생성하는 시간, 그리고 그게 최종적인 어떤 서비스 응답 시간이겠죠.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생성형 AI 모델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H100 GPU 뭐 5개의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H100 GPU 5개의 카드가 총 낼 수 있는 메모리 성능은 15TB/s라는 이제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초 동안에 15TB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난 성능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모델에서 읽어드려야 되는 데이터의 양은 350GB예요. 그리고 요걸로 딱 나누면은 실제로 전송하는 시간이 나오고 그 시간이 바로 한 단어 프로세싱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면 이거 되게 아주 간단한 산수죠. 그냥 나눗셈이니까 한 토큰 한 단어 처리하는데 23ms 정도 걸려요. 그럼 빠르네. 한 단어. 근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챗GPT는 되게 토커티브예요. 제가 한 10단어로 물어보면은 한 300단어로 막 답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 이상을 답해줄 수도 있고. 그냥 지금 이그젬플로는 아까 제가 질문을 했던 게 아까 질문에 제가 내용을 좀 읽어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챗GPT야 만약에 현재 GPU 갖고 너 챗GPT를 돌리는데 어떤 이슈가 있니? 라는 걸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답이 아까 영어로 나왔는데 다양한 문제가 있어. 파워도 문제고 GPU가 너무 비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도 느려. 뭐 그런 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답이 나오는데 아무리 빨라봤자 6초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검색 엔진이라든가 뭐 새로운 것들을 찾아볼 때 여러분들이 구글링 할 때 리턴하고서 6초를 기다릴 수가 있나요? 절대로 못 기다립니다. 1초? 뭐 이렇게 느려. 그러니까 그나마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꽁수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걸 완화시키냐면은 단어 하나 생성할 때마다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심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AI 챗봇 서비스가 아니고 오피스 365라든가 이런 데에 결합돼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 보여주는 게 아니고 결국 최종 만들어낸 이미지라든가 텍스트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응답 시간을 좀 더 짧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많은 고객들이 원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느릴까요? 요 그래프가 좀 전에 정기용 부사장님께서 보여주셨던 루프라인 그래프라는 그래프입니다.
이쪽 업계에서는 아주 많이 쓰는 그래프고요. 원래 GPU라는 놈은 되게 높은 성능을 갖고 있어요. 뭐 990 테라플랍스가 뭔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좀 엄청 높은 성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습을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모델을 학습하는 상황이다라고 할 때는 학습할 데이터들을 인풋들을 쫙 다 모아놓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개의 인풋 데이터를 학습할 수가 있어요. 패러럴하게 프로세싱할 수가 있어요. 내가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읽어들여서 처리를 할 때 하나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500개, 1000개의 인풋 벡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컴퓨팅 바운드가 되고,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실제로 이 GPU의 성능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추론을 하는 경우,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입력한 그거를 처리해야 돼요. 물론 여러 명이 한 번에 입력하면 그걸 잘 모아다가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모으는 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럼 그것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추론해서 만약에 하나를 처리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기존의 990 테라플랍스의 성능에서 실제로는 쓸 수 있는 건 3 테라플랍스밖에 못 쓴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메모리 성능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엄청 비싼 GPU를 사놓고 0.3% 정도만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현재 추론 서비스에서. 그리고 GPU는 계속 기다리면서 동작 파워를 리키지 같은 거 낭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도 많으면서 성능도 높지 않고 어떡하지? 그런데 많은 회사들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라든가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주어진 가장 최신의 가장 좋은 건 GPU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내가 옵티마이즈 해야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걸로 해서 소프트웨어에서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만약에 저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모델 사이즈를 키우다가 아유 안 되겠네 이제 줄여야지 하다 보면 이제 약간 AI의 겨울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겨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가을이 와야 되나요? 어쨌든 좀 약간 그런 거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프로세싱 인 메모리 안에다가 연산 장치를 넣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 부분이 왜 이런 생성형 AI 가속의 최적일까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AI 모델 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 바운드랑 컴퓨팅 바운드의 비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최근에 있는 GPT-3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GPT-3 모델의 경우에 이 메모리 바운드 오퍼레이션의 비율이 92%예요. 거의 다 메모리 바운드인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메모리 바운드라는 어떤 오퍼레이션 그룹이 있나 보다. 뭐 A, B, C, D, E, F, G 되게 많은 함수들이 메모리 바운드에 속하고 그걸 이렇게 돌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행렬 곱하기 벡터라는 단일 함수예요. 이 단일 함수를 1750억 개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계속 돌리는 게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챗GPT 서비스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함수가 메모리 바운드는 하나의 함수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포션을 차지하게 되겠구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PIM이라는 건 뭐냐? 오른쪽 그림처럼 원래 기존 방식은 이제 XPU라고 이제 프로세싱 유닛이 있고 메모리 유닛이 따로 있어요. 그 프로세싱 유닛은 연산 처리하는 데고 메모리 유닛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입니다. 그러면 얘가 뭔가 처리를 행렬 곱하기 벡터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 갖고 와야 돼요. 계속. 근데 갖고 올 때 여기 인터페이스라는 연결 고리가 있는데 이 연결 고리 부분이 바로 바틀릭이 됩니다. 그래서 성능이 저기에 의해서 제약이 돼요. 또 하나 이게 칩과 칩 간의 어떤 데이터 이동이 에너지를 엄청 소모하는데 이 데이터 이동이 엄청나게 1755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워도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PIM이라는 건 뭐냐? PIM이라는 거는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컴퓨팅 엘리먼트 중 일부들을 메모리 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안에 되게 그 내부에서 더 많이 쓸 수 있는 밴드위스가 있는데 성능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끌었을 수가 있어요. 요 안에서 집어넣으면은. 또 그리고 저희가 이미 행렬 곱하기 벡터라는 함수만 잘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행렬 곱하기 벡터라는 함수만 잘 집어넣으면은 이 성능을 다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1755개 데이터를 일로 뺄 필요 없이 이 안에서 다 처리하고 결과만 일로 전송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송된 데이터의 양이 기존 데이터의 양 대비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워를 세이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PIM이라는 구조가 메모리 성능을 높이면서 파워 소모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메모리 바운드인 이런 생성형 AI 처리에 아주 최적의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2022년도에 발표한 이제 그래픽 메모리 기반의 PIM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여기는 저희는 처음부터 딱 행렬 곱하기 벡터에만 옵티마이즈를 시켰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여러 군데 쓸 거 아니야. AI 앞으로 시장 넓어질 것 같고 AI 알고리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행렬 곱하기 벡터 연산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집중해서 가장 성능을 좋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생성형 AI 가속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1750억 개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 모델이 있을 때 그 모델이 갖고 있는 용량을 다 빠른 시간 내에 읽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단어 하나 처리할 때마다 그 짓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메모리 용량이 커지면 성능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메모리 용량당 성능이라는 매트릭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매트릭을 보여드리면은 메모리 용량당 메모리 성능, 그리고 이거의 역수가 바로 단어 처리 시간이에요. 그래서 단어 처리 시간을 보면은 여기는 GPU-A라고 돼 있는데 이게 H100 GPU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한 단어 처리할 때 한 26ms 걸릴 수가 있는데 AIM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 한 13배 정도 빠르게 2ms 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은 AIM을 사용하게 되면은 GPU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응답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AIM이 중요하고 뭐 그런 거 알겠는데 좋은 거 알겠는데 실제로 AIM이라는 거를 어떻게 실제 시스템에다가 집어넣지?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였어요. 이를테면 예전에 기존 컴퓨팅 시스템은 여기 CPU 서버가 있고 PC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기에 가속기가 붙습니다. AI 가속기가. 가속기라고는 되어 있지만 뭐 대부분 GPU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초기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PIM이라는 거는 똑똑한 메모리야. 메모리 안에다 뭔가 연산을 넣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개념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뭘 해야 되냐면 이 가속기에 있는 메모리를 빼고 이 가속기에다가 이 PIM을 붙이면 되겠네. 그러면 뭔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 GPU에 있는 내부에는 메모리 컨트롤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미 쿠다나 이런 거 소프트웨어가 다 있을 텐데 소프트웨어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거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네이블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LLM 사이즈가 엄청 커지면서 이제 AIM 혼자만으로도 90% 이상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굳이 GPU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 PIM이라는 거는 똑똑한 메모리를 떠나서 메모리로 만든 가속기야. 메모리로 만든 행렬 곱하기 벡터를 기막히게 빠르게 그다음에 낮은 파워로 돌릴 수 있는 가속기야 라는 개념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가속기 카드를 만들고 여기에 AIM 칩들을 쫙 깔아놓고 다만 CPU로부터 명령을 받아갖고 얘한테 명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뭐 컨트롤 허브 칩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저런 제어 반도체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이런 GPU 같은 거 수용할 필요도 없고 그냥 빼면 되니까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조 변경도 최소화가 되고 다만 요거에 대한 반도체 개발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저희가 FPGA라는 유저가 프로그래밍 해갖고 하드웨어를 바꿀 수 있는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칩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미 레퍼런스 디자인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AIMX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속기를 AIM으로 만든 가속기를. 그래서 그 AIMX 가속기의 이득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 빠르다. 그래서 H백으로 하는 것 대비 여기 보시면은 13배 정도 짧은 서비스 응답 시간을 자랑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 젠브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이 젠브이가 원래는 제가 벡터 곱하기 행렬인데 그거에 원어로 쓰면 이렇게 젠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소모는 일단 GPU 빼고 컨트롤러 작은 걸로 교체하고 GPU에서 큰 로직에서 벡터 곱하기 행렬 연산을 하던 거를 AIM 내에 전용 처리 유닛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엄청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래 PIM이라는 거는 이 칩 외부 데이터 이동을 없애는 거잖아요. 안에서 다 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50%의 에너지가 빵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더군다나 13배 빨리 돌리기 때문에 원래 저런 반도체에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리키지라든가 이런 전류가 흐르는데 빨리 끝난다는 얘기는 리키지가 흐르는 시간을 줄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스태틱 전류도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GPU로 돌릴 때 비한 한 5분의 1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서비스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이렇게 FPGA 칩을 이용해서 AIM 컨트롤 허브 그 중간 제어 장치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 AIM 칩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AI 하드웨어 서밋이라고요. 그 한 2018년 정도부터 시작된 서밋인데 이런 AI 가속기의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거기 올해 갔더니 대부분의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이 거대 언어 모델 LLM 처리해야 되는데 효율이 좋지가 않아. 효율 높은 게 필요해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아무도 그거에 대한 솔루션 못 내놨는데 유일하게 시연을 하고 이제 발표를 한 쪽이 저희였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저희 비디오인데요.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죠. AMX를 소개하는 비디오입니다. 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들을 좀 이쁘게 잘 정리해서 전달을 하는 비디오고요.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이런 솔루션 컴퍼니라기보다도 저희는 이제 메모리 디바이스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원래 반도체 회사에서 이런 솔루션을 만드는 이유는 이 솔루션 전체를 팔기라기보다도 이렇게 우리 칩을 갖고 구성을 하면은 너희들한테 가장 알맞는 하이퍼스케일러한테 가장 알맞는 가속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걸 레퍼런스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거 관련된 레퍼런스 디자인을 제공해서 앞으로 그런 업체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장 남았고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PIM이라고 메모리 안에다가 뭔가 컴퓨팅 유닛을 넣는데요. 그거 외에도 앞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제 미래 메모리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결국은 메모리만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와 컴퓨팅의 결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맨 왼쪽에 보시면은 메모리 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아주 바닥에 뭐 디스크 같은 스토리지 SSD가 있고 CXL 메모리 같은 최근에 이제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는 메모리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메인 메모리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메모리 하이라키별로 저희가 컴퓨팅 기능을 넣는 그런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AIM이라는 거는 메모리 칩 내에다가 그런 컴퓨팅 기능을 집어넣어서 그 AI 모델을 가속하는 데 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카드 레벨에 하는 거는
또 약간의 특성이 다릅니다. 약간 더 흩어져 있는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추천 시스템 인베딩이라든가 아니면은 리얼타임 데이터 분석 같은 데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대용량의 스토리지에서의 컴퓨팅 기능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거는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SK 하이닉스에서도 그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단순한 이제 메모리 커머디티 제품이 아닌 그 스페셜티 제품에 대해서 계속 기획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산은 물론 우리 한국이 어떻게 보면 메모리 위주로 이제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메모리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보다 더 넓은 지평을 뻗어나갈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생성형 AI의 효율적인 처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미철 부사장님의 강연 고맙습니다.